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시민의 복리와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이효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속으로는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군요. 네. 활활 타오르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셨다가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네,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교육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제가 사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미래에 대한 관심, AI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미래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인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미래에 어떤 사회를 대비를 하고 어떤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의회에 와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 체육, 관광 이쪽에 있다 해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잘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갔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서울의 발전 또 미래를 국가의 발전을 생각을 하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또 뭐 아이들 그 기초학력이라던가 뭐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사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아이들 정말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이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미래를 국가 미래를 생각을 하면 교육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의원들께서 잡지 않으세요? 가지 마세요. 많이 잡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는데 예, 서울의 정말 다양한 방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부위원장이십니다. 학교 현장도 좀 자주 나가보세요? 예, 종종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에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종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목소리도 듣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과 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계셨던 학창 시절이 그렇게 오래 안 되셨을 거잖아요. 더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정말 좀 특히나 이제 좀 노후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딱 들어가면 정말 나 학교 다닐 때랑 사실 저도 좀 그래도 이제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학교 다닐 때가. 근데 그때랑 별 차이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또 요즘에는 뭐 신나는 AI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들 AI 교육하는 그런 교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돌봄 교실, 늘봄 교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디벗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 PC 이런 것들 학교에다가 이제 충전하는 충전함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여전히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 예,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환경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더 어깨가 무겁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가 진행이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의정활동 하고 계신 것들, 하신 것들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 역시 교육계 현안 가지고 오셨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이거 좀 진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거나 이제 고등학생이신 학부모분들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은 그렇겠지만 우리한테 좀 생소한 제도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겪질 네. 않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네, 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민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받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그 학점을 정말 우리 대학생들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들어야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아이들의 이런 개개인만의 그런 그 진로라던가 선택권 이런 적성에 것들을 맞게 본인이 예,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해서 보장을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이 제도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제도이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다들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을 네. 좀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도 취지만 보면 학생들 적성에 맞도록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선택해서 공부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는 뭐 나쁠 거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보면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제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정말 탁상행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사실 저는 고교학점제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지는 너무 좋죠. 취지는 정말 좋은데 현실을 정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고교학점제에서 또 같이 들어오는 변경된 제도 중에 하나가 내신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9등급제로 저희가 항상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5등급제가 되면 당연히 조금 아이들이 이런 경쟁에 대한 부담이 좀 덜지 않을까. 이것도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 등급만 떨어지면 대학을 거의 뭐 못 가는 수준으로 이게 내가 이 안에 들지 못하면 더 큰일 난다라는 그런 부담을 이제 또 안게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뭐 좀 예를 등급을 들어 높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유리하게 받으려고 것을 하면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들이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많아. 예를 들어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100명이 듣는 수강 그런 건 없겠지만 이제 계산을 쉽게 하자면 100명이 들어서 10% 안에 들면 10명이 될 수 있지만 10명이 듣는 수업 중에 10%는 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가 이제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따로 있더라도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은 듣지 못하고 유리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학부모분들 중에 중3 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실 고교학점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인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이제 혹시나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에 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너무 또 고민이 많으시고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 대학을 어디 갈지를 좀 본인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대학을 갈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좀 짜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특정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학교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진작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 대입에 대한 부담이 고등학교 고3 때가 사실 가장 크게 달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까지도 넓어진 이런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이런 하고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네. 이거 어떤 방향으로 만약 개편을 한다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정말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선택권을 다양화하자라는 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의 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이 또 다양화되다 보니 이 과목을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또 선생님이 다양하게 있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도 본인의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을 어떻게 보면 또 가르치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령 이제 철학과 관련된 수업이다라고 하면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 철학과 관련된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또 학부모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냐. 선생님들도 본인이 이제 막 그 과목을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고교 학점 문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